화제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어요.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판사 시절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63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후보자 지명 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예.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가벼이 생각하고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발견해서 세금을 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군요. 네. 그리고 최 후보자는 또 그 1억 4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장녀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세무사의 의뢰에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 납부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동생이 세금을 냈는데 예금 자체를 동생이 인출하도록 넘겼기 때문에 별도로 송금한 자료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안산 땅 부동산 투기 이 얘기도 나왔죠? 네, 최 후보자가 지난 1986년 경기 안산 지역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7,400만 원에 사들인 후 2010년 3억 8천만 원에 되팔아 5배의 시세차익을 챙겼는데요.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아하.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평당 560만 원가량의 땅을 매도했는데 당시 실거래가는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였다면서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팔았으면서도 560만 원만 받았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예. 하지만 최 후보자는 당시 최대로 쳐서 평당 56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유 의원이 추후에라도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 후보자는 또 1989년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전력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위해 압수수색 범위를 대폭 줄였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검찰이 어제 두 사람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윗선 수사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실무자 3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과 자살을 기도한 바 있는 권모 과장, 또 국정원 협력자 김 씨가 공모해서 출입국 기록과 발급 확인서 팩스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김 과장은 특히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중국 허룽시 공항국의 번호로 위장해 팩스를 보내는가 하면 중국에선 적발될 위험이 없다면서 대놓고 위조업자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영사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무자들만 등장할 뿐 검찰의 공소장에는 윗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검찰은 이번 주 중 추가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번 수사가 윗선 없는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무자들의 일탈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결국 부실 수사 논란 이어지고 특검 얘기도 나오겠네요. 네, 검찰 수사팀이 한 달 반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도 어제 공소장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외에는 다른 중국 내 협조자의 신원 및 문서 위조 방법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도록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하. 특히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원 사급 직원들이 5개월에 걸쳐 여러 건의 문서 위조를 계획하고 국정원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실행에 옮긴 셈이 되는데요.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주요 의혹들을 속 시원히 규명하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은 상설 특검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우성 씨에 대한 수사 재판 담당위원 수사 검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합니까? 수사와 공소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 씨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이모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두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국정원 수사팀과의 대책회의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당 문건을 구해오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해당 검사들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했고 수사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예. 해당 검사들은 김 과장 등이 가짜 팩스를 보내며 발신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 등이 드러났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책임이 있는데요. 검찰 수사팀이 제 식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증거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유우성 씨한테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이라는 보수 단체에 고발했다는 건데요. 이 단체는 지난 17일 유 씨 측의 문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 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20일에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냈고 신분을 속인 채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문서 위변조 고발건을 증거조작 수사팀에 공무집행 방해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증거조작 수사팀이 먼저 유 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은 이미 유 씨의 혐의에 사기를 초과하기 위해 지난 28일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판부로부터 결심 공판 연기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유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까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리는 등 최근 불거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궁지에 몰린 검찰이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항소심도 이제 곧 결심이 다가오죠. 지난번에 결심하려고 했다 한 번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보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